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댓글에서 세력 바둑 어떻게 두는지와 그리고 어, 딱히 미션을 정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 선실리 후타게라든지 아니면 공격 바둑이라든지 두 개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자연스럽게 세력으로 가는 방향이 좋겠죠. 자연스럽게 걸치고 뭐 받아준다면 눈목자나 크게 벌릴 수 있고 기본 정석을 두시네요. 젖히고 빠지고 늘고 막고 항상 호구치죠. 저는 호구치면 뭐 한 칸이나 나를자 정도로 받을 수 있겠죠. 뭐 눈목자로 둘 수 있습니다. 눈목자로 두는 게 나쁜 수는 아니니까요. 그럼 일단 나와서 한번 끊어볼게요. 나와서 끊어서 이쪽으로 단수 치는지 이쪽으로 단수 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단수를 치면 이제 이 돌로 수를 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사석 작전 삼아서 이쪽으로 이제 행마를 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활용을 한 거예요. 활용을 밀어서 이쪽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력이 쌓이고 있죠. 힘차게 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자를 둘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서로가 나를자 하는 모양이 대세점이에요. 백이 나를자를 두면 백 쪽의 모양이 커지겠죠. 이렇게. 근데 흑이 나를자를 두면 흑의 모양이 커지겠죠. 서로가 나를자가 되는 점 대세점입니다. 대세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굳힘 걸침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자리지만 대세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대세점을 놓치면 좀 바둑이 내가 뭘 잘못 뒀지? 뭘 잘못 뒀길래 이렇게 힘들고 불리한 것 같지? 그럴 때는 보통 대세점을 놓치는 상황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저단진 분들은 이 대세점을 두는 것보다 이제 굳힘이나 걸침을 좀 급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대세점이 훨씬 굳힘 걸침보다 대세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한 칸으로 오셨네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이쪽을 이제 깨겠다는 거죠. 흑이 이쪽으로 오면 협공을 한다면 여기 귀를 붙여서 젖히면 끊어서 뭐 정석인데 뭐 단수치고 단수치고 있고 이제 밀고 막고 막아서 백이 귀를 이쪽을 차지하고 흑이 이쪽을 차지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세력을 쌓았다고 해서 이쪽 세력을 쌓았다고 해서 여기를 집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댓글에서 세력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세력을 쌓은 상태에서 이제 이 돌을 이쪽 방향으로 이제 몰아가면 돼요. 내가 세력을 쌓은 쪽으로. 그러면 일단 한 칸을 굳히고 두 칸 벌리겠죠. 보통 두 칸 벌리는 정도입니다. 뭐 두 칸을 이렇게 뛰어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뛰어나간다면 이제는 아래쪽을 두죠. 이제 근거를 빼앗는 거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곤마가 생겼죠. 젖힐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젖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은 지금 빠져주면 여기 치받는 게 너무 기분 나쁘죠. 막잔이 흙이 넘어가고 이짠이 이으면 제자리 걸음을 했죠.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흙은 귀의 실리도 챙겼고 이쪽 실리도 챙겼고 뭐 큰 실리는 아니지만 양쪽을 챙긴 모습이죠. 그리고 이 돌은 아직도 이제 한 집도 없는 곤마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력을 뭐 처음부터 집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한쪽을 지켜놓고 그쪽으로 이제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도하기 전에 백이 먼저 뛰어나가서 사실 이 수로 두 칸을 벌리면 이쪽 흙이 한 칸으로 오는 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다음 한 수 어디 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디 둘까? 라는 생각. 정답은 그냥 가볍게 한 칸 뛰는 겁니다. 뭐 정답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웃길 수 있는데 그냥 이 돌을 당장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냥 이쪽을 지켜가면서 천천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실리가 상당히 생겼죠. 백은 행마를 한 거죠. 행마를. 뭐 이럴 때도 그냥 이쪽 그냥 차분하게 벌려주면 돼요. 차분하게. 그러면 여기 화점이 10개니까 여기까지 한 30집이 생겼죠. 자, 이런 모양 아주 자주 나올 텐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거의 무조건 아래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일로 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치고 나가겠죠. 지금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막지 않고 막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모양에서 그냥 밑으로 치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백이 이 한 점을 잡는다고 해도 흙이 젖혀서 때리고 빠져지면 뭐 여기 집을 좀 깨긴 했지만 여기가 옥집이죠. 단수치고 젖히고 따고 빠지면 여기가 옥집이에요. 옥집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 5집 조금 더 깬 정도?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젖히도록 할게요. 젖히고 이제 따겠죠. 따면 빠져서 한 5집 정도 깼는데 이제 흙돌이 이쪽에 왔잖아요. 그 전에는 이쪽에 돌이 없었잖아요. 흙돌이. 그래서 이쪽에 돌이 온 만큼 이 돌들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를 더 지켜야 되는데 이제 백이 조금 초조함을 느꼈는지 급하게 귀를 팠습니다. 그럼 한쪽을 막아주고 지금 이쪽에 돌이 있어서 이쪽으로 막은 거예요. 이쪽에 돌이 없었다면 뭐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집을 만들 생각이죠. 나를 일자로 둬서 지금 귀에 실리는 팠는데 흙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막아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이 막아서 젖히면 늘고 그럼 이쪽에 흙이 돌이 이렇게 생기면 이 돌이 좀 약해집니다. 멀리서부터 약해지기 때문에 흙으로서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빠지고 하나 더 밀겠죠. 지금 여길 빠져줄 수도 있고 먼저 공격을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쪽에 모자를 씌움이 너무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여서 두고 싶습니다. 모자를 먼저 씌워 가도록 할게요. 모자를 씌우면 백이 지금 여기서 손을 뺀다면 이제 잡으러 가겠죠. 지금 한 집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여긴 막아주고. 그래서 손을 당장 빼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빠졌네요. 빠진 수는 이쪽에 치중하는 수를 보는 건데, 치중하고 있고 끊으면 빠져서 잘 수가 안 나는 모양이죠. 그냥 끊으면 단수 치고 막아서 역시나 수가 나지 않고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네요. 그럼 일단 여기는 놔두고 이쪽을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살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 모자를 맞고 여길 빠짐을 당하면 흙 모양이 여기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흙이 이렇게 세력을 자연스럽게 쌓은 상황에서 백이 이쪽을 이제 깨는데 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흙이 이쪽 실리도 얻고 이쪽 모양도 얻게 되는, 이게 일종의 공격의 효과죠. 공격의 효과를 다 얻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국하실 때 내가 세력을 쌓은 거를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너무 활용을 하는 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순리대로 너무 이제 그 세력을 집으로 만들기보다는 세력 쪽으로 상대의 돌이 오히려 향하게끔, 다만 상대의 돌이 향하게끔 할 때는 그만큼 내가 반대쪽에서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끊었죠? 빠지고. 얼핏 수상전이 100이 될 것처럼도 보이지만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쪽을 안 받고 여기를 넣을 때 여기 들여다보고 끊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대국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냥 잠깐씩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왔지만 막아서 안 되죠. 안 됩니다. 별 수가 없어요. 단수. 그러면 백은 이 돌을 활용해서 그냥 여기를 선수로 막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흙이 받아줄 수도 있는데, 나오면 이어서, 나오면 이어서 뭐 없죠. 그러면은 나오면 있고 따는 정도예요. 따는 거 하나 이제 선수로 당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받아주지 않을게요. 이제 이런 거를 당연히 이제 딸 수도 있는데 참 침착하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어서, 따는 게 과연 지금 반드시 둬야 되나?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고 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로 그냥 이거 하나 당해주는데 한 7집까지 될까요? 7집 안 될 것 같은데, 뭐 7집 정도라고 쳐도 이런 거는 7집이 훨씬 넘죠. 훨씬 넘습니다. 뭐 이것도 빠져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박박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흙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걸 막을 거면 여기를 밀어둘 필요가 없었죠. 여기는 이제 양선수 끝내기인데 지금은 양선수보다는 이제 걸침이 남아 있으니까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목자를 두셨네요. 보통 같으면은 3-3을 파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에 100집이 생기는 게 조금 커 보이죠. 그래서 그냥 벌리기 전에 하나 달리고 3-3을 받으면 두 칸을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나니까 이제 기민하게 끝내기를 하시네요. 이것도 하나 따서 선수로,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나면 한 이런 정도쯤의 형세 판단을 한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10집, 12집 정도죠. 13집. 여기는 10집이 좀 약하죠. 10집 정도. 뭐 23집. 자꾸 이쪽을 두시네요. 이어줄 수도 있지만 나와 끊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한 칸 띄어서 방비하겠습니다. 이러면 14집, 24집. 여기 한 3집 봐주죠. 4집까지는 봐주기 힘들고 3집. 그럼 27집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맞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집을 세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났네요. 27에 끊어먹는 건 선수라고 치고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다섯, 한 17집. 그러면은 27에 37, 44집, 한 45집 정도. 여기 막았으니까 한 50집 조금 약하다고 보면 되겠죠. 50집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흑은 둘, 넷, 여섯, 여덟, 한 10집. 10집이 좀 강한데 10집 정도로 봐주고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22, 24, 26, 28, 30, 38, 42, 44, 46, 48, 50. 한 50집 모양이죠, 이게. 이미 이게 50집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50, 60, 70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0은 50집 빠졌는데 흑은 벌써 70이죠. 20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뚫어주고 막으면 젖혀서 이제 승부수죠. 지금 바둑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시고 승부수를 둔 모양인데 지금 아직 이쪽 백돌이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어서 조금 승부가 되기는 좀 힘든 모양입니다. 뭐죠? 일단 끊겠습니다. 잠깐 놀랐어요. 이쪽을 둬서 이제 살려주세요 형님 하고 있는데 뭐 살려줘도 되고 지금은 한 이 정도 쉬어가면은 사실 죽은 모양이죠. 딱히 살릴 수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널찍하게. 뭐 이쪽은 맛보기죠. 이쪽 연결과 이쪽 있는 게 맛보기입니다. 안쪽에서 살려고 하는데 온천지가 흙이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막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산다고 해도 제가 아까 이 정도 봐줬었는데 여기 한 10집 정도 깨진다고 해도 제가 아까 20집 유리했으니까 10집 깨져도 10집은 이겨있는 상황이죠. 물론 살 수도 없지만. 그리고 아무튼 10집 정도 이겨있는 상황에서 흑이 이쪽에 세력이 쌓이니까 여기서도 흑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집은 무난하게 이겼다. 10집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끊으셨네요. 단수 한 대 치고 늘어야겠죠? 하나, 뭐 둘,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고 해도 때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악수죠. 이러고 늘면 여기를 이어서 지금 여기 단수 치면 얘네도 위험해집니다. 단수를 한 대 칠까요? 단수 한 대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리. 패를 걸어왔는데 뭐 흑으로서는 꽃놀이 패죠. 기분 나쁠 게 전혀 없는 완벽한 꽃놀이 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지금 안 되는 수죠. 이 석점이 걸려 있어서 이으면 끊으면 되고. 그래서 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 빵. 나쁘기죠. 여길 막았는데 막은 수도 조금 문제죠. 지금 이게 때려져 있다고 해도 여기가 맞복이라서 뭐가 없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이 하나, 때려지면 둘, 백이 이어야 돼서 넷, 다섯, 그렇다고 백이 여길 있자니 여길 끊겨서 여덟, 아무것도 없죠. 아홉, 열. 네, 이거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 초읽기여서 아마 수읽기를 좀 못한 게 아니신가 싶어요. 어떻게 좀 세력을 좀 활용하는 바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세력을 이제 집으로 만들지 않고 세력적으로 몰아가라 라는 게 이 바둑의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흐름 자연스러웠죠. 하나, 둘, 셋, 뭔가 넷, 두 가지의 미션을 여섯, 일곱, 여덟, 어느 정도는 수행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리듬 그리고 세력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백대마가 여기 한 집밖에 없죠. 하나, 둘, 독립된 두 집이 나야 되는데 다섯, 여섯, 독립된 두 집이 나지 않았죠. 여덟, 아홉, 열. 단수를 쳤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제가 좀 가차없이 다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쪽을 찔림을 당하면 여기도 집이 없기 때문에 받아줬죠. 그럼 여기서 이쪽 잠깐 생각해보고 여기도 잠깐 생각해보고 잠깐씩 생각해본 다음에 셋, 이제 이쪽에서는 두 집이 날 수 없구나. 이제 여기서만 이제 한 집이 안 나면 이대마도 잡았다. 끊으면 이제 일로 단수 치면은 두 집이 안 나지. 이거 옥집이 되죠. 그러면 뭐 여기는 몇 발자국 못 나갈 테고 이제 백은 이쪽에서 이제 집을 내야 되는데 집을 내려면 여길 밀어야겠죠. 붙여서 나오면 이어서 이쪽이 여기 자충 때문에 안 끊기죠. 그러면 다 잡았죠. 뭐 사실 이제부터는 그냥 좀 백의 몸부림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약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좀 튼튼하게 더 놓으면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런 셋,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다 모든 돌을 튼튼하게 더 놨죠. 원래 제 기품 같으면 그냥 이렇게 두 점 잡고 그냥 쉽게 쉽게 끝냈을 텐데 오늘은 좀 그냥 모든 돌 다 잡으러 가겠습니다. 붙이고 나오시겠죠. 뭐 빠져도 되고 젖혀도 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다 잡으러 간다고 했으니까 받아주지 않고 다 잡으러 가겠습니다. 막았죠. 어떻게 좀 더 강력하게 붙여볼까요? 빠질 수도 있고. 둘, 셋, 일단 단수 하나 쳐볼게요. 단수 안 받나요? 지금 변신하나요? 받아주셨네요. 받아주면 수를 쪼일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 돌과 이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막을 수도 있고 여기 단수 칠 수도 있죠. 단수 이어주면 막아서 호구 치시겠죠? 그러면 단수 한 대 치고 단수를 치지 말까요? 그냥 입구자를 둘까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하나, 둘, 여기도 사실 끊으면 다섯, 이게 죽긴 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입구자를 두겠습니다. 지금 이 수를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못 볼 수 있죠. 단수 지금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아직 못 보셨네요. 그러면 여기 맞고 제가 맨 처음에 초반에 끊어둔 돌이 제 맛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맛이 터졌죠. 지금 이쪽으로 막아도 되고 하나, 둘, 이게 유가무가의 모양이어서 다섯, 여섯, 오늘은 그냥 다 잡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유가무가의 모양이죠. 흙은 집이 있고 백은 한 집이 없죠. 흙에 유가 있을 유 집가 그리고 여기는 무가 없을 무 집가. 당장 수를 조여가도 되고 하나, 사실 넘어가면 셋, 이쪽도 넷, 다섯, 다 잡은 모양이어서 여섯, 일곱, 여덟, 잡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가차 없습니다. 단수. 그러면 다 잡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잡았죠. 제 근래 돈바둑 중에 가장 최대 대마인 것 같아요. 처음이네요. 조금 매너가 안 좋으신 분은 가볍게 복귀를 해보자면 여기까지는 뭐 그냥 저냥. 자, 여기서 이수 대세점이다. 대세점이다 중요하죠. 상대와 내가 날일자가 되는 곳은 이제 대세점이다.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날일자를 두고 이걸 하나 젖힌 건 사실 이분이 상대분이 그렇게 약하신 분은 아닌 게 이쪽이 젖히고 붙이는 수가 있긴 있어요. 젖히고 붙이면 뭐 끊으면 이쪽 끊고 이렇게 단수 쳐서 수가 나죠. 그냥 끊질 못하고 이렇게 이어준다면
지금 맛이 굉장히 나쁘죠. 여기를 막기만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이쪽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물론 당장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 젖혀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젖힘이 아닙니다. 지금은 끊고 단수를 바로 칠 수 있으니까. 따면 어차피 그때 받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 젖히고 이쪽을 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한 칸 굳혔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세력을 쌓아놨는데 이쪽으로 이제 백도를 이제 몰아가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한 칸 띄워준다면 그냥 멀리서 모자를 씌워서,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죠.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래에서 살기도 조금은 쉽지 않고, 붙이거나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젖혀서 이렇게 변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안 두더라도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그냥 빠져주면 뭐 이런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은 안 두겠지만 맛이 있죠. 그럼 이렇게 두면 이렇게 젖혀서 좀 문제가 커지죠. 이렇게 받아주고 뭐 이렇게 되는 정도일 텐데 조금 백이 살짝 기분 나쁘죠. 당장은 안 두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봉쇄 정도 하고 뭐 적당히 살면 일단 다시 이렇게 흙이 이제 세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흙돌들이 쌓였으니까 다시 다른 쪽에서 다시 이제 모양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분 나빠서인데, 그래도 여기는 벌려야 됩니다. 일단 안위를 살펴야죠. 그리고 지금은 모자를 안 씌우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모자는 씌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에 이제 새를 쌓아놓은 쪽으로 이제 싸움을 해간다. 그럼 싸움을 해갈 때 세력을 잘 활용 못하겠어요 라는 건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곳을 뭐 붙이거나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공략을 하는 건 수일기입니다. 네. 수일기가 결국은 그래서 수일기가 돼야 돼요. 결국은 이런 곳에서 그냥 뭐 항상 다른 곳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날일자 이런 정도로만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력할 때는 좀 더 강력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좀 더 강력한 뭔가가 어딨지?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찾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수들이 많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아주 다양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바둑 둘 때 좀 모양을 유심히 봐서 예를 들어 내가 이쪽을 조금 이제 날일자를 달리고 싶은데 한 발 더 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벌리고 싶은데 한 발 더 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조금 더 나은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한 발 더 가면 상대가 일로 들어왔을 때 이쪽이면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발 더 가면 들어올 때 내가 이 돌을 잡을 자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 잡을 자신이 없으면 한 발 더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잡을 자신이 있다. 있으면 한 발 더 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더 크니까 집이. 그래서 어떠한 수를 둘 때 한 발 더 갈 수 있는지를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그게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실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뭔가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연스러운 리듬과 그리고
세력을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